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미드마켓 고객을 위한 B2B 영업 전략 사례를 가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SAP 코리아에서 CX 쪽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크마인드라에서 이커머스 솔루션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최열희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SAP 쪽에서 저희 미드마켓 고객을 위한 B2B 커머스 트렌드 및 데모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단한 트렌드와 저희 실제 그 데모 영상 그리고 고객 사례를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이들 저희 코비드-19 이후에 많은 고객들, 그리고 실제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 관련된 내용인데요. 대부분 다들 아시다시피 코비드-19 이후에 온라인 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거는 B2B나 B2C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 동일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실제 이제 저희 조사 결과를 봐도 70% 이상의 구매자가 전반적인 구매 여정에서 이제 온라인을 기존의 대면 채널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부분보다 온라인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75% 이상의 판매자 역시 대면 채널과 동등하게 온라인 채널의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효과적이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결과도 사실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실 것 같아서 이런 그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간단히 살짝 말씀드리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코비드-19 이후에, 19 이후에, 온라인 채널의 중요성이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이제 실제적인 데이터로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현재 저희 SAP에서 오늘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커머스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 커머스라는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의 현재 주문량이 변동을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2019년에 월별 고객의 그 커머스 주문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 상단에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똑같은 월별 주문량인데 2020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2020년 3월에 WHO가 글로벌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에 되게 많은 주문량이 갑자기 급격히 이제 상승한 것을 실제 데이터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트렌드와 같이 보셨을 때 이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영업이라는 부분이 이게 기존에 영업사원을 더 많이 활용하는 채널이든 아니면 디지털을 활용하는 채널이든 어쨌든 디지털을 활용하는 부분이 되게 강조가 되고 있고 실제 그것들이 오도와 연결되는 매출로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간단히 이제 짚어드리고 뒤로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B2B 비즈니스 관련해서 주요 트렌드 6개를 저희가 이제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보통 B2B라는 디지털 채널에서의 소비자가 갖는 경험이 B2C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 B2B 기업 내 구매를 하시는 그 고객분들도 B2C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구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B2B의 구매를 하실 때, 내가 왜 B2C에서 경험했던 그런 구매 프로세스, 그런 구매 경험을 가지고 B2B에서는 왜 구매를 못할까? 이런 거에 대한 욕구들이 계속 생성되시고, 실제, 뒤에도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어떤 B2B 기업들의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는 방식이 B2C와 유사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가고 있는 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화를 활용해서 B2B는 B2C 대비해서 되게 복잡한 프로세스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프로세스들을 조금 디지털 어떤 기술들을 활용해서 되게 단순하고 그리고 고객 경험을 조금 더 강화하는 이런 측면이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디지털 인게이지먼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 고객과 기업 간에 일어나는 그 인터랙션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어떤 서비스 관점에서의 어떤 특별한 경험을 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네 번째는 많이들 또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D2C라는 얘기들이 사실은 기존의 어떤 그 CPG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인더스트리 산업의 기업들이 D2C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계세요. D2C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제 제조기업들 측면에서 보통 우리의 딜러나 유통망을 통해서 우리 물건을 판매하고 유통망에 있는
기업들이 실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체계였다면 이제는 소비자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채널을 만들고 그 채널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마케팅을 실행하고 실제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을 하고 이런 역량을 기업이 제조기업들이 바로 제가 자체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움직임이 D2C거든요. 그래서 이 D2C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뭐 CPG나 리테일, 뭐 CPG 같은 기업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산업의 제조기업들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 그 이면에는 이런 소비자와 직접 소통을 하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들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아까 세 번째에서 얘기한 거 비슷한데 어쨌든 서비스 어떤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진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런 D2C 채널과 또 연관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또 많은 기업들이 이런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해서 마켓플레이스의 어떤 강점, 마켓플레이스가 가지고 있는 소비자 어떤 다양한 소비자 풀들 그리고 거기에 마켓플레이스가 갖고 있는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자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켓플레이스와 같이 협업을 한다든가 또는 기업들 B2B 제조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마켓플레이스를 하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서 자사의 제품뿐만 아니라 뭐 파트너사의 제품들까지 같이 묶어가져서 소비자들을 이렇게 유인해서 소비자하고 소통을 하는 이런 움직임들도 요즘 B2B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단순하게 뭐 이게 우리가 뭐 소비자 뭐 뭐 패션이나 이런 상품뿐만 아니라 뭐 화학이나 이런 제조 기업들도 이런 마켓플레이스를 자체로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도 있어서 되게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보기에 크게 가져가야 되는 비즈니스 B2B 쪽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한 6가지 뽑아봤는데 이 트렌드 아주 뭐 유사한 얘기긴 한데 첫 번째는 어쨌든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를 되게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러한 복잡한 비즈니스, 특히 B2B의 구매, 판매 프로세스에서 되게 가격이라는 부분이 B2C 대상으로 단품을 뭐 심플하게 파는 것가 아니라 되게 복잡한 견적이라는 행위, 그리고 복잡한 디스카운트 로직을 통해서 가격이라는 것들이 되게 유연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 얼마나 잘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느냐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아까 트렌드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B2B라는 거는 B2C와 다르게 되게 중간의 과정이 되게 복잡한 프로세스들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유연하게 간소화해서 제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네 번째는 상품 관리 쪽에서 이제 상품이나 상품에 대한 컨텐츠를 잘 관리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이것도 이제 아까 트렌드에서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우리만의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주문. 저희가 디지털 채널로 가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채널에서 주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는 뭐 저희가 영업사원분들이 직접 주문을 내는 채널만 있었다면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로도 받으시는데 디지털에서도 모바일에서도 받으실 수 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마켓플레이스, 타사의 마켓플레이스에서도 주문을 받으실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채널에서 주문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주문들을 얼마나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뒷단에 수요 공급망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라는 부분도 여섯 번째로 좀 고민해야 될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데모는 그 앞에 말씀드린 역량 쪽에 세 번째에 대해서 그 프로세스를 좀 단순화하는 이런 관점에서 하나 데모를 준비를 했고요. 여기서는 실제 B2B 제조기업 쪽 측면에서 우리가 부품을 판매를 하는데 이 부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고객 경험 측면에서 얼마나 비주얼라이즈 된 이런 그 UI를 가지고 부품을 쉽게 주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여기 뭐 살짝 요거는 좀 작아서 안 보이시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기존의 텍스트 기반의 되게 복잡한 제품 뭐 하이어르키를 가지고 제품을 주문을 했다면 지금 이 오른쪽과 같이 이따 데모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뭔가 이미지 기반의 이런 부품을 내가 원하는 부품을 이미지를 기반으로 찾아내서 주문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의 뭐 프로세스의 단순화 그리고 UI의 고객 경험의 확대, 뭐 강화 이런 부분 관점에서 데모를 하나 준비했고 그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3D 모델 기반 부품 주문이라는 부분을 데스크탑 화면 기준으로 하는 걸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뭔가 설비 현장에서 부품 교체가 필요한 이런 필드단에서 실제 바로 그
나의 설비를 보고 문제가 있는 부품을 주문하는 그 두 가지의 시나리오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모델 기반 부품 주문이고요. 동영상을 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부품을 주문하는 저희 쪽에 어떤 포탈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상단에 문제가 있는 펌프를 선택을 하고 이 펌프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품들을 먼저 조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Asset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실제 펌프의 3D 모델 이미지가 나오고 이 모델 이미지를 저희가 뭐 돌려보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각각의 세부적인 부품들을 사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익스플로드하는 해체되는 어떤 해체 그림으로써 또 부품을 좀 확인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기업 내에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캐드 쪽에 있는 데이터를 실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연결해준 이런 데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품을 선택하고 체크아웃을 눌러서 실제 부품을 구매하는 단계까지 빠르게 좀 넘어가서 보여드렸고, 그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부품 교체가 필요한 어떤 설비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부품을 구매하는 요 화면을 지금은 계속 카메라로 해당 설비 제품을 찍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버추얼 VR 형태로 관련된 요소들을 이렇게 화면에 VR 형태로 나오고 그 아이콘들을 눌러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설비에 대한 스펙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모바일 폰 상에서. 그리고 넘어가서 실제 이 설비를 고치기 위해 필요한 부품들을 앞에 데모와 유사하게 모바일 폰 상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또 주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파트를 확인하고 그거와 관련돼서 부품을 주문하는데, 상단에 카메라를 클릭해서 만약 해당 제품이 버추얼 리얼리티 인식이 안 된다면 카메라를 선택해서 카메라로 이미지 기반으로 해당되는 설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적으로 모바일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은 그래서 카메라로 설비를 인식해서 그 설비와 관련된 부품들을 선택해서 주문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B2B 기업에서 이 프로세스가 되게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부품을 주문할 때 되게 복잡한 프로세스를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 디지털 채널에서 부품을 바로 찾아서 주문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보통 주문한다면 포탈 쪽에서 주문한다고 하면 기존에 문서화되어 있는 거나 엑셀 같은 데서 해당 부품을 확인하고 이렇게 주문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런 이제 복잡한 프로세스 없이 바로 하나의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부품을 빨리 쉽게 찾고 그걸 통해서 이제 주문할 수 있는 이런 고객 경험을 조금 개선하는 사례로 데모를 좀 보여드렸고요. 실제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디치위치라는 미국의 이제 중소규모 미드마켓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원이 한 2,300명 되는 이제 소규모의 회사인데, 이 회사는 주로 이제 굴착 장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도 아까 말씀드린 저희 이제 커머스나 저희 기타 이제 CX 쪽의 다양한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디지털 기반으로 뭔가 회사의 내부의 프로세스와 그리고 디지털 채널 쪽에서 고객이 주문할 수 있는 거래선 포탈 이런 것들을 개선한 사례라고 보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 디치위치의 사이트, 특히 이제 거래선들이 해당 부품을 주문하는 거래선 포탈 화면으로 들어가면 실제 이제 이쪽의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이나 웹을 통해서 인터페이스 동일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이렇게 처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면 나의 과거의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맞춤형으로 제품을 추천하든가 관련된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오퍼를 노출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내가 원하는 부품을 찾기 위해서 내가 보유한 모델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검색어를 다 치지 않더라도 관련된 앞단에 몇 글자만 쳐도 관련된 제품들을 이렇게 보신다든가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제품을 하나 찾으면 내가 선택한 제품에 관련돼서 아까의 데모와 유사하게 관련된 이제 부품들을 다이아그램을 통해서 이 제품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확대된 그림으로 아까 데모와 유사하게 여기 이제 관련된 부품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바로 장바구니에 넣어서 주문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기존과 좀 다른 고객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품을 장바구니에 넣고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면 내가 원하는 부품을 좀 편하게
빨리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사례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B2B 쪽에서 고객이 구매하는 이런 경험들, 관련된 프로세스들이 되게 B2C와 유사한 걸 형태로 가고 있고, 실제 구매를 하는 우리 고객들은 B2C와 똑같은 고객 경험을 왜 B2B는 제공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불만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많은 글로벌, 뭐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B2B는 B2C와 비교하여 조금 더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얼마나 단순하고 새로운 고객 경험으로 잘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례로 아까 말씀드린 부품을 주문하는 데모 사례, 그리고 실제 그것들을 사이트에서 제공가 있는 미국의 중견기업 사례를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 여기까지는 이제 SAP 쪽에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저희 그 파트너사인 테크마인드라의 최혜리 차장님께서 테크마인드라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실제 우리 기업, 우리 회사에 적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그램과 사례를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드렸던 최유리 차장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저희 테크마인드라에 대해서 회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소개드릴 이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차별화가 있는지, 어떤 강점을 가지고 B2B 비즈니스가 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 소개를 이제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싱가포르에서 7년 정도 거주를 하고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한국 기업을 포함해서 다국적 기업에서 이제 컨설팅 업무를 담당을 하였고, 프로젝트 리드를 하였는데,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국 분들은 이제 테크마인드라가 어떤 회사인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하였고요. 테크마인드라는 이제 글로벌 SI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SI 비즈니스는 잘 아시겠지만 시스템 인테그레이터, 뭐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개발을 전담하는 이제 회사이고요. 흔히 아시는 회사들, 이제 글로벌에서 유명한 회사들을 보시면 IBM이라든지 에센셜, 뭐 인포시스, 타타 컨설팅 등 이제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 SI 비즈니스 선정을 하실 때 제일 이제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부분이 신뢰도가 있는 회사인가를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 저희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포브스가 선정했었던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그 디지털 파트너 중에서 이제 디지털 분야 2018년에 15위를 기록한 랭킹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테크마인드라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서 90개국의 이상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이제 130만 명의 이상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이제 큰 규모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 회사라는 회사는 이제 디지털 마케팅의 경험을 좀 접목해서 디지털 컨설팅에 초점을 둔 회사이고, 테크마인드라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크마인드라의 이제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크마인드라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고 어떠한 고객분들이 있는지를 이제 인더스트리별로 나누어져 있는 표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서부터 뭐 이렇게 한국 기업도 보이고, 제조, 통신 여러 가지 이제 인도 회사이지만 글로벌의 고객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뭐 200개 이상, 저희가 컨설팅 전문가가 8,5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회사의 오버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제 보시는 거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AWS,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이제 글로벌 파트너와 에코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이러한데 이제 신뢰도가 높은 저희 파트너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하였고, 파트너 우수상도 받았던 부분과 이제 기술 어워드 수상을 받았던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실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전자상거래의 동향에 대해서는 빠르게 넘어갈 텐데요. 이렇게 이제 빨리 변화하는 상황을 통해서 이제 B2C뿐만이 아니고 B2B 비즈니스가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설명드릴 이글 프로그램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사실 저희가 이제 외국 회사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구현을 할 건지 사실 한국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제 걱정을 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프로젝트 구현 단계는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이제 필수 구성 요소 파악을 하시고 나중에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어떤 리퀘어먼트가 있고 또 정의하고 개발하고 이제 쭉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팬데믹이 일어난 후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많이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한국은 아무래도 아직 오프라인에 많이 하시는 부분이 많고, 특히 이제 B2B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뭐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로 많이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그러면 해외 인력들과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냐,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냐라고 많이 물어보셔서, 저희는 일단은 온쇼, 그러니까 상주 인력과 옵쇼 비상주 인력의 그 믹스하는 어프로치를 사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같이 이제 비즈니스 컨설팅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를 리드하시는 분이 한국 분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고, 해외 인력, 뭐 인도나 다른 나라들의 이제 개발자들이 있으실 텐데, 그 개발자들의 의사소통을 다 통합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 분들이. 그러면 저희는 이제 사실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80%, 70%, 80% 정도는 이러한 이제 어프로치가 보편화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다양한 이제 툴을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슬랙이나 뭐 줌, 컨퍼런스 이런 툴을 통해서 모든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는데 문서화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용어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간략하게 세 개로 나누어서 이제 정리를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헤드리스 어프로치 방식을 쓴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전 코딩된 UI, 그를 통해서 이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이끌어내고, 세 번째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헤드리스 같은 경우는 쉽게 이제 웹 구축을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잘 아시겠지만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프론트엔드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고객이 실제 보는 웹사이트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백엔드는 뭐 ERP 시스템, 고객 궤적 관리하시거나 아니면 재고 관리하시는 비즈니스 유저들이 이제 관리하는 그런 레이어인데, 그 두 개가 같이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글로벌 지금 팬데믹 상황도 그렇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소비자 패턴이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니즈가 변화하는데, 레이아웃을 바꾸고 싶거나 아니면 기능을 추가하고 싶을 때 한꺼번에 둘 다 이제 개발을 해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인력비도 마찬가지고 뭐 시간도 그렇게 두 배로 들 것이고, 근데 이제 헤드리스 어프로치를 쓰게 되면 이게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랑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프론트엔드를 바꾸면 백엔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넷플릭스나 아마존과 같은 이런 회사들이 헤드리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네이버, 뭐 쿠팡, 카카오 같은 이제 진보하는 회사들이 헤드리스를 어프로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까 이제 사전 코딩된 UI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전에 구현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리퀘어먼트를 좀 게더링하는 부분이 좀 제일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뭐 IT는 이런 기능을 원하고 현업은 이런 기능을 원하고 이러한 디스커션이 논의되는 부분에서 짧게는 뭐 2, 3주, 길게는 두세 달 정도가 걸리는데 이런 리드 타임을 저희는 이제 많은 프로젝트를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피처들은 꼭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딱 제안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가져가서 개발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슬라이드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부분이 이제 강점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구축을 하실 때 모바일이나 뭐 태블릿이나 웹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이제 구축을 하실 텐데 이러한 그 확장된 데이터베이스를 많아질 텐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확실히 보완을 하는 부분이 탁월하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정리해 드리면 사전 코딩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즉 저희가 사실 제일 오류를 좀 범하시는 부분이 프로젝트를 이커머스를 구축을 하시고 싶을 때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다 넣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런 기능도 넣고 싶고 뭐 저런 기능도 넣고 싶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많은 프로젝트를 해보고 이제 200여 개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해본 결과 사실 많은 기능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정말 필수적이지만 심플한 기능을 먼저 사전을 코딩한 그걸 가져가시고 나중에 추가로 추가하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가장 구현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출시 시간 단축을 하신다고 보실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이 글을 차별화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해서 여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페인 포인트가 이제 디스커션을 하다 보면 IT에서 원하는 거, 뭐 다른 이해관계자분들이 원하는 게 많이 다르지만 저희 같이 이제 컨설팅 전문가가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들을 드리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바로 시작을 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골라이브 뭐 가동까지 12주가 거의 걸리고 60% 정도의 이제 구현 비용이 절감이 됐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자상거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이제 B2B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대로 B2C 커스터마이즈 된 그런 경험을 하시고 싶어서 사실 많이 다른 부분은 없어요. 물론 견적이라든지 아니면 통합 시스템이 좀 복잡한 부분은 있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MVP라고 이제 최소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must have 아이템, 뭐 피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기능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기능들은 이제 축약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460개 정도의 기능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짧은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B2B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구현을 하는지 좀 더 비주얼라이즈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B2B 비즈니스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좀 빠르게 넘어가가지고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4가지로 지금 나뉘어 있어요. 커스터머로 로그인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인플로이 직원으로 로그인 하실 수도 있고 컨트랙터 뭐 파트너사나 거래사나 로그인 하실 수 있겠죠. 이런 부분으로 이제 어떻게 활동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 메인 페이지의 기능이 지원이 되고요. 이 부분은 데모로 사실 넘어가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잘라서 준비한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원하는 그런 액세스에 따라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B2C와 마찬가지로 로그인 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름이나 컴퍼니 네임이나 다 이제 기입을 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좀 잠시만요.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셔서 네 되시면 되시고 죄송합니다. 여기 넘어가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커스터머 똑같이 B2C랑 로그인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메일 넣으시고 비밀번호 넣으시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떤 식으로 이제 실학화해서 저희가 구축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한 거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해치백 인더스트리라고 이제 산업용 냉장고나 아니면 뭐 히팅이나 에어컨디셔너를 이제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의 실제 웹사이트고요. 여기 보시면 최근 프로덕트 아니면 내가 최근에 본 아이템들을 볼 수 있으시고, 쭉 내려가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제 PDP, 그러니까 PLP 웹사이트, 여기에서 이제 제품 리스트 사이트에서 퀵뷰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도 제품의 이제 서머리가 나오는 거죠. 어떤 식으로 가격이 어떻게 됐고, 다이멘션은 어떻게 됐고, 그리고 어떤 레이아웃으로 내가 볼 건지도 정할 수 있고요. 뭐 2개로 볼 수도 있고, 3개로 볼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B2C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아까 사실 데모 동영상에서 제가 준비했었던 거는 견적을 내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서 설명을 주셔서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능 예시에서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아서 좀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B2B 웹사이트를 새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원래 있었는데 좀 개선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는 이글 프로그램은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방문자들의 행동을 분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방문자가 어떤 키워드에 검색을 하고 들어와서 어떤 배너를 통해서 장바구니로 구매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의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바로 이탈률, 바운스 레이시라고 해서 이탈률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이제 ERP 주문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제 앞서 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실시간 채팅 앱이라든지, 이제 계정 전환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피처가 가능하다는 거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제 B2C 웹사이트의 예시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B2B, 저희가 기능들은 B2C와 B2B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B2C에서 구현되는 모든 기능들은 B2B에서 이제 맞춤이 가능하시고, 여기서 이제 짧은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랭귀지를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19개 정도의 언어를 지원을 하는데, 맨 위에 배너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뭐 한국어로도 할 수도 있고 영어, 뭐 여러 나라의 언어로 이제 바꾸게 되면 컨택뿐만 아니라 이제 사진의 글씨도 이렇게 바뀝니다. 밖에서 원하시는 언어로 이제 검색을 하실 수 있고, B2B라서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소셜 로그인, 방금 이제 빠르게 넘어갔지만 여기서 소셜 로그인이 한국의 경우에는 카카오나 네이버로 이제 하시는 부분이 있을 테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아웃 확인해서 뭐 2개, 3개, 4개 내가 편한 레이아웃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설명 여기서 못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비즈니스 B2B에서도 다양한 물건을 같이 함께 사시고 비교를 하고 싶으실 텐데요. 여기서 컴페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서는 2개만 골랐지만 여러 개 상품을 4개까지 골라서 한눈에 가격은 어떻고, 브랜드는 어떻고, 다이멘션은 어떻고, 색깔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한눈에 이제 비교하는 게 가능한 이제 이런 기능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게 되면 사실 B2B나 B2C랑 이제 비슷하게 커스터마이즈 되는 경험을 지원을 해드리는데, 여기서 내 브랜드 어웨어너스를 나만의 이제 브랜드에 맞게 글씨나 사진이나 꾸며서 레이아웃을 추가하시거나 수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카테고리당 내가 업셀링하는 그런 프로덕트가 있을 경우에 원래 보통은 따로 이제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달라도 다양하게 한꺼번에 이제 묶어서 여기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 채팅 앱이랑 연동이 가능한 점, 그리고 번들로 묶어서 묶음 아이템으로 한꺼번에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점, 여기 보시면
하나가 아니고 세 개를 묶어서 보실 수 있는 점을 이제 기능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로그인 유저에 따라서 내가 미국에 있건 한국에 있건 그런 커런시가 달라질 텐데 환율들이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 혹시 가격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내가 나라마다 가격을 다르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 부분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보여드리면 이제 리스트를 작성하는 부분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이용하시면 아시겠지만 좀 보다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하셨을 때 좀 리퍼럴 코드라고 해서 추천 코드를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코드를 만약에 설정을 한다면 10%, 20% 내가 설정한 값에 따라서 코드가 있는 사람들은 할인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보여드리면 이거는 좀 B2C랑 관련된 부분이라서 넘어가고요. 이 SEO 스키마.org이라는 그 기능은 이 글이랑 같이 오는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코딩을 좀 쉽게 해드리는 기능을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컴퍼니 이름이 ABC 컴퍼니인데 구글을 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 키워드가 나오는 것을 좀 원하실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세미나 일정이 어떤지 아니면 어떠한 리뷰가 있는지 랭킹 같은 거를 이제 좀 더 내가 원하는 그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구글이나 웹사이트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파스워드 이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고객이 제가 이제 이커머스를 새로 구축을 하고 싶은데 내가 예전에 사용하고 계시는 그 고객들이 있을 텐데 그 고객들한테 이메일을 자동으로 전송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면 링크랑 같이 이제 가기 때문에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고객들이 패스워드를 리셋을 하고 다시 이제 성공적으로 새로운 웹사이트에 이제 마이그레이트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커머스를 구축을 하실 때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특히 B2B는 사진이나 뭐 여러 가지 프로덕트 디스커션이나 매번 업데이트를 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자바 2D라는 이 기능을 가지고 그 해상도의 사진을 하나만 보내주시면 이제 제공해주시면 장바구니 사진이라든지 배너 사진이라든지 뭐 제품 상세 사진이라든지 자동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기능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이제 데모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네, 사례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외국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한국에서 혹시나 한국의 니즈를 좀 파악을 못할 수도 있지 않냐는 그런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한국의 사례를 넣어보았고요. 지금 두산 같은 경우도 이제 밥캣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오프라인에 있었던 그런 모든 주문 사항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고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예전에 오프라인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뭐 철강을 철을 사고 싶었을 때 예전에는 이메일이나 오프라인 영업사원한테 전화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쇼리랑 온쇼리랑 같이 이제 해외 인력이랑 함께 일하고 있는 어프로치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대기업 사례만 드린 것 같아서 이제 중견기업도 이제 외국 사례이지만 중견기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똑같이 온라인 사업을 이제 이글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된 테마 예시들은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질문 사항이라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그 SAP에서 준비한 내용하고 저희 파트너사인 테크마인드라에서 준비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답변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2B 제조기업의 영업 전략은 B2C하고 완전히 달라야 하나요? 근데 제가 아까 뭐 트렌드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디지털 채널로 좀 한정돼서 보시면은 B2B와 B2C는 기존에는 괴리감이 좀 있었다면 점점 더 유사한 방향으로 많이 가는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아까 D2C 전략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우리가 그 중간에 딜러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점점 D2C 전략을 통해서 최종 소비자한테 다가가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구사하고 그런 방향으로 많이 옮기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실은 딜러 비즈니스를 했던 기업들은 B2B죠. 전형적인 B2B 프로세스인데 말씀드렸지만 D2C 트렌드에 맞춰서 소비자를 최종 소비자를 컨택해야 되는 이런 산업하면 기존과 다르게 B2C의 어떤 이런 그 트렌드나 필요한 역량들을 가져가야 되는 새로운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조금 할 일들은 더 많아지셨지만 어쨌든 B2B와 B2C는 점점 닮은 같은 방향을 통해서 같은 지향점으로 이제 수렴되는 형태로 가는 게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B2B만의 B2C와 다른 되게 복잡한 프로세스를 특히 견적이라든가 상품을 가격이 내가 실제 B2C는 내가 주문하는 시점에 가격이 유지가 되지만 B2B 같은 경우는 주문하는 시점의 가격이 나중에 실제 물건이 딜리버리하는 시점의 가격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수십 번 변경되는 이런 일들이 사실 대부분의 B2B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이제 뭐 디지털 채널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담는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B2B에서 더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채널이 코비드 상황이 끝나도 지속 강세를 유지할까요? 네,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코비드 상황이 끝나도 한번 디지털 채널로 전환이 돼서 이 디지털 채널에서 하고 있는 우리 영업의 어떤 프로세스가 사실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과거와는 다른 이런 프로세스들이 워킹하는 것들을 다 확인을 하셨거든요. 실제 이렇게 전환을 해서 매출이 들어들지가 않았어요.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매출에 전혀 이런 형태로 변화가 돼도 매출에 영향이 없다는 것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점점 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더 가속화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기존의 대면 채널이나 이런 것보다 분명히 비용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트렌드는 점점 더 가속화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민 고객님이 언택트 환경이 뭐 또 동일한 질문일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회사도 저희 회사도 전형적인 B2B 비즈니스라는 회사잖아요. 물론 파는 제품이 저희는 소프트웨어이긴 하지만 근데 저희 회사 자체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갈 거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많이 이제 바뀌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는 제가 보기엔 코비드 19이 끝나도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사원 입장에서 방문 힘들고 방문식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모든 것들이 대면 채널로 전환이 디지털로 전환이 되는 건 아니고 여전히 영업사원분들이 실제 소비자 엔드 고객들을 만나고 하는 일들 대면 채널이 유지는 될 거예요. 그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대면 채널을 활용하는 영업 프로세스에 있어도 이런 방문이 꺼려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이런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콜라보레이션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줌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라든가 이런 대면의 영업이긴 하지만 비대면의 형태로 대면 채널과 유사한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콜라보레이션 툴을 활용하는 영업 프로세스들이 되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뭐 오늘 말씀드린 그 커머스 솔루션이 아니라 이런 대면 채널을 담당하는 솔루션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MS 팀즈 같은 이런 비대면을 활용한 영업 프로세스들의 툴을 저희에 가지고 있는 이런 솔루션과 접목하는 형태로의 솔루션의 진화가 지금 되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많이 바뀔 수 있는 것 같고요. 아까 AR 질문을 하셨는데 AR은 별도 툴이 저희 자체적으로 있고요. 그 툴을 이용을 해서 그 모바일에서 AR을 할 수 있는 툴이 있고 그 툴을 이용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제품의 이제 CAD 정보들하고 연결해 가지고 구현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모바일은 네, 자바로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조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다양한 디바이스 장비, 뭐 장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 사실은 대부분의 요즘 모바일 앱이 이게 디바이스 장비가 설비를 얘기하는 건지 사실 모바일 앱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뒤에 질문이라면 저희가 대부분 요즘은 이제 모바일 반응형 웹의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iOS든 안드로이든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은 과거와 다르게 많이 이제 고민 안 하셔도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본 이글 프로그램 질문을 주셨는데 이슈와 해결 사례 요거는 조금 들어가셔가지고 네네. 지금 답변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요 정리해서 추가로 저희가 자료로 좀 정리해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용 저희 고려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조금 광범위해서 요 좀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좀 유사한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B2B 제휴 영업사원 중 가장 혁신적인 사례. 가장 혁신적인 사례도 조금 저희가 정리해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AP 자체의 보안 방안인 것 같아요. 사실 전자상거래에 대한 보안은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딱 명확히 있습니다. 국내에서 지켜야 되는 거는 ISMSP라고 해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국내에 통신 판매업으로 등록된 기업들이 매출 100억 원 이상 하는 기업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인증이 있어요. 그게 ISMS나 ISMSP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인증은 뭐 시스템만에 관련된 건 아니라 일반적인 뭐 조직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커머스 자체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여기서 요구하는 기능들, 뭐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저희가 오늘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 고객사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이미 저희 플랫폼 기반으로 ISMSP 보안 인증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증받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D2C 적용 사례에서 강조되어야 할 기능적인 활용 사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D2C는 기존에 우리가 딜러, 뭐 파트너 비즈니스만 하다가 최종 소비자한테 직접 컨택해서 직접 이제 소통을 하는 비즈니스로 바뀌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필요한 영역은 소비자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소비자한테 우리가 우리 물건 좋으니까 소비자님 사주세요 하는 거와 관련된 마케팅을 하셔야 되고요. 기존에는 그 마케팅을 중간에 있는 파트너나 유통업체들이 했었죠. 근데 우리가 그걸 직접 해야 되니까 마케팅이라는 걸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마케팅을 해서 고객이 관심이 있으시면 실제 채널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런 그 뭐 거래선 포털이라든가 뭐 B2B 커머스라든가 이런 우리 입장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고객의 어떤 컴플레인 또는 불만 반품 요구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 관점의 뭔가의 솔루션이 좀 필요한 거죠. 다 보시면 이런 세 가지 영역들이 기존에 저희 이제 유통 중간에 있는 파트너 이런 쪽에서 하던 일을 저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야 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유통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 필요한 이제 뭐 시스템적으로 얘기하면 그 세 가지 영역이죠. 마케팅 쪽, 커머스 쪽, 서비스 쪽 이쪽이 이제 강조되어야 되는 어떤 시스템적인 관점에서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글 프로그램 비용적인 아까 잠깐 장표에서 조금 설명을 나왔는데 저희가 사실은 기존에 이제 테크마인드라 가지고 있는 이글 프로그램 이전에 저희 뭐 이외에 이제 다양한 파트너사들이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구현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구현하는 거 대비 이글 프로그램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글 프로그램이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구축한 사례를 기반으로 프리 디파인된 어떤 기능 셋을 가지고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뭐 이 사람이 들어가서 개발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영역들을 바로 적용하고 이런 실제 개발 부분은 최소화한다는 이런 어프로치거든요. 아까 MVP라는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까 장표에 60% 정도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 SAP 측면에서도 이런 그 보온사 가지고 있는 이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적용하는 사례들이 특히 B2B 쪽에 되게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이나 어떤 구축 기간적인 측면에서 기존과는 되게 다른 어프로치를 적용하시기 때문에 이 점은 충분히 특히 이제 미드마켓 쪽
조금 돈을 쓰시는데, 비용을 쓰시는데 조금 제한이 있는 이런 그 기업들 측면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볼.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미드마켓 고객들이 커머스를 한다고 하시면 국내에 있는 뭐 네이버 플랫폼에 위에 탄다든가, 카페24 이런 것들 많이 쓰시는데 다 좋은데, 이제 그런 것들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D2C 전략을 구사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소비자의 어떤 데이터를 획득하는 데 제한이 있고,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하는지에 대해 제한이 있고, 소비자하고 우리가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뭔가 우리만의 다양한 캠페인 또는 마케팅 이런 프로모션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그거에 중간에 그런 아까 말씀드린 카페24 네이버 같은 플랫폼은 제한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자체 역량으로 확보를 한다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대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이 이제 과다하게 지불되어 있는 이런 제한점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글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적은 비용으로 빠른 기간에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사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글의 경우 한글 지원 당연히 됩니다. 커스터마이즈까지 당연히 저희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글의 장점은 MVP라고 해가지고 이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 우리 이미 우리가 보니까 이 정도는를 하면은 바로 쓰실 수 있어 라는 기능을 딱 적용을 해드리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을 개발하는 어프로치라서, 그 이후에 아까 이제 MVP 어프로치 설명,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더 필요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시간을 조금 오픈한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형태로 가는 게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100을 원하는 거를 다 한 번에 개발하는 것보다는 리스크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프로치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글 프로그램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프레임워크 개방형 프레임워크, 스프링으로 저희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입니다. 자바 스프링이 맞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또 김현준 님이 ERP, SAP를 쓰고 계시는데, SAP를 듣고 보면, 당연히, 아까 이제 저희 주문을 하고 나서 그 주문이 그럼 어디로 들어갈까요? 주문하고 나면 이 주문건에 대해서 우리가 물건을 보내줘야 되는, 아까 공급망, 수요, 공급망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요와 공급망을 담당하고 있는 ERP로 그 주문이 연계돼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저희 D2C 커머스 플랫폼하고 ERP하고 연계 부분이 필요한 거고, 저희는 당연히 같은 SAP 제품이기 때문에 그 연계를 실제 개발을 안 하고 그 연계를 바로 쉽게 붙일 수 있는 저희가 빌트인 어댑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트인 어댑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은 연계 부분에 대한 개발은 거의 없이 바로 ERP하고 붙여서 쓸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본 프로그램의 유통 전문 적용 사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저희 본 쪽에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얘기 질문 주셨는데,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이글 프로그램의 장점이 기존 대비 60%의 절감이 가능한 비용이기 때문에 소규모 비용 집행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커머스 플랫폼 자체 라이센스 비용이 올해 조금 많이 소규모 중소기업들도 도입할 수 있는 정도로 가격 정책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저희 문의를 좀 주시면 저희가 최상의 어떤 비용으로 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입 비용 유지 보수 궁금해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사실 클라우드 솔루션이기 때문에 별도의 유지 보수 비용은 없고요. 저희 클라우드 솔루션에 이제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비용이고, 도입 비용은 따로 좀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기존 대비 가격이 많이 중소기업에서도 적용하실 수 있는 가격대로 많이 좋아졌다라는 부분. 이글 사용자 교육 시 어느 정도, 교육은 저희가 보통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이제 현업분들 교육을 하고 개발자분들 교육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프로젝트 자체 내에서 교육을 하는 것들로 또 이제 기존에 자바 개발자가 있으신다는 가정하에 자바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글에 대한 사용 효과 향상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또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맨 밑에 구글 애널리틱스 질문을 하셨는데, 아니요, 저희 구글 애널리틱스 연동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솔루션 내에
그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서 사실 구글 애널리틱스랑 붙이는 거는 개발이 필요한 건 아니고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발급되는 트래킹 아이디만 저희 쪽 플랫폼 쪽에 지정만 해주시면 바로 쓰실 수 있고 예, 별도의 개발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예, 구글 애널리틱스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타사 유사 서비스 대비 가장 큰 단점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거예요. 국내에서 사실 중소기업들이 커머스를 도입할 때 많이 고려하시는 국내 플랫폼들 네이버나 뭐 메이크샵이나 카페24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은 그런 플랫폼의 주안점은 그냥 우리의 물건을 팔기 위한 플랫폼이에요. 그걸 목적 자체는 우리의 물건을 팔기 위한 목적이지 우리의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하고 그거를 마케팅 그리고 제품 개선에 활용하는 목적으로 쓰신다면 그런 플랫폼들에 대한 제한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보유해야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그 목적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저희의 커머스와 이글프로인가 타사의 그런 어프로치가 다르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내 개발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고, 예, 사내 개발자 없이도 운영은 가능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픈하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우리 요건들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사내 개발자가 있으시면 조금 비용이 더 저렴하게 이제 하실 수도 있고 없다면 보통 운영하는 파트너사를 구축 파트너사가 이제 대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도 이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볼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케이스는 유통업체들과 현대제철 중견업, 예, 맞습니다. 현대제철의 케이스는 거래선 포탈이고요. 거래선 포탈, 이제 거래선 기준의 딜러들이 주문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 엔드 커스터머, 실제 건축 업체라든가 이런 엔드 커스터머들이 직접 현대제철한테 주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옥션을 통해서 스크랩 같은 것들 많이 하는데, 옥션을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저희 플랫폼으로 지금 통합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밑으로 내주시면 시간이, 예, 딱 한 개의 질문만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은 저희가 서면으로 별도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 제로코드, 로우코드, 노코드 질문을 하셨는데, 로우코드, 노코드 개발을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별도의 플랫폼이 있기는 한데 그쪽에서 개발해가지고 저희 이제 말씀드린 이제 D2C 플랫폼하고 연결해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저희 자체 플랫폼 자체의 로우코드, 노코드로는 개발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좀 동일한 질문인데 보통 이제 많이 도입하시는 카페24, 네이버 이런 구도몰 이런 거, 메이크샵 이런 것들은 사실 로우코드, 노코드에 가까운 어프로치죠. 근데 그러다 보니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의 요건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사실 우리 자체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로우코드, 노코드로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은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커머스라는 솔루션의 특징은 특히 아까 이제 헤드리스 얘기를 저희 차장님이 많이 하셨는데 프론트 쪽에서의 자유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프론트를 만드는 것들. 그러다 보니 사실 로우코드, 노코드를 커머스 플랫폼에서 적용하는 트렌드는 요즘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로우코드, 노코드를 커머스를 개발해서 쓰는 거는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리콰이어먼트를 개발하는데도 아직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서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좀 답변을 드리는 것 같고 오늘 그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는데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좀 있죠.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본 분들 30분 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30분들을 받으실 수 있고 또 끝나면 이제 설문을 하는데 설문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피자도 드리고 오늘 이제 잘 들으시고 제품에 대한 또 이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혹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께 또 추가적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대응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AP에서 CX 프리세일 담당하는 이종호였습니다. 저는 테크마인드라에서 이커머스 컨설팅을 담당하는 최유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